네, 휴전을 일방적으로 연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추가 협상 재개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반응은 영 시원치 않은데요. 오늘은 봉영식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곤교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현재 중동 상황 또 경제적인 여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워싱턴에 있는 79살짜리 떼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평가는 아니고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자, 일단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연장한 다음에 지금 24일쯤에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냐 이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또 통합된 입장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굉장히 낙관적인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메시지에 굉장한 혼선이 있죠. 왜냐하면은 2주 휴전이 이제 끝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21일 오전에 CNBC 방송과 휴전 기간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 이란 측에서 미국의 제안을 완전히 수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얘기를 했고 합의가 불발되면은 이란을 폭격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 예. 그렇지만 이제 이란 측에서 여기에 항의하면서 이제 JD 벤스 부통령이 앤드류 공군기지를 출발해서 이슬람마바드에 갈 준비를 할 때 이란 측에서는 이제 미국이 제안한 네. 그 제안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또 파키스탄 측에 우리는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 2차 휴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해서 뉴욕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JD 벤스 부통령과 협상단이 이슬람마바드를 향해서 출발했고 몇 시간 후면 도착한다는 보도까지 했어요. 근데 그 보도가 났을 때는 JD 벤스 부통령이 비행기를 탄 게 아니라 에어포스 2를 탄 게 아니라 리무진을 타고 주말 백악관의 긴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기한 그 휴전 연장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 이유는 이란 측에서 너무 분열이 돼 있어서 단일 그 휴전 협상안을 만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휴전을 연장한다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내가 언제 무기한 휴전 연장을 한다 그랬냐. 3, 4일만 주겠다고 했다가 악시오스에서 그렇게 예, 나왔죠. 아까 이제 그 캐롤라이나 레빗 백악관 대변인 보도를 이제 YTN이 보냈습니다만 백악관 대변인 또 아니다. 3, 4일로 특정한 적이 없고 저쪽에 그 확정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고 이란의 제안, 단일 제안을 받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한다. 그 메시지가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쯤에는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36시간 정도의 또 그 휴전 협상 재개가 가능하지 않을 거냐. 그런 언론 질문을 받고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뭐든지 다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는 과연 이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냐, 미국의 전략적인 포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시장도 이란도 또 우리나라든 다른 국가들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트럼프 본인도 모를 것 같은데요. 트럼프 본인도 그냥 희망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고 좋은 예가 그 휴전 협상이 종료되기 전이었고 CN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기간을 연장할 생각이 없고 합의가 불발되면 이란은 폭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불과 몇 시간 전이었어요. 미국 증시가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최후 통접,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완전 파괴하면 어떡하는가 했다가 전격적으로 2주 휴전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 타코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란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휴전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았고 거기에 베팅을 했고 시장은 우리가 맞았다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트럼프 백악관에서 어떤 메시지를 나더라도 말보다는 미국의 실질적인 행동을 미국의 시장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이란 정권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3월 21일 이후에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4번이 있었고요. 최후 통첩이네요. 그러면 번복이 6번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협상의 무게추 자체가 미국에서 이란으로 급속히 옮겨가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교수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상으로
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주 휴전에 합의를 한 다음에 이제 JD 벤스 부통령을 필두로 한 미국의 협상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로 갔는데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추가 압박을 가한다는 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효과는 이란의 돈줄을 잴으로써 이란이 휴전 협상에서 미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압박 전술로 했는데 이제까지 이런 해상 봉쇄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은 정권이 그렇게 단기간에 붕괴되거나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베네수엘라도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베네수엘라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굴복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험하지만 마두로 대통령 부부 전격 체포 작전을 실행했던 것이고 지금 쿠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해상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쿠바 정권이 무너졌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상 봉쇄는 굉장히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야 되는데 불 끄면서도 이런- 버틸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2주 동안의 휴전 협상에서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결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전략인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택했다. 그럼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첫째,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휴전 협상의 성공에 진정성이 있는가? 예. 두 번째는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더 지켜야 된다. 더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또 이중으로 된다면 이란도 봉쇄하고 미국도 봉쇄한다면 미국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국제 원유가는 예. 계속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전략이었는데도 그것이 미국 군과 정부에서 여과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2주 휴전이 만료됐을 때는 이란은 2차 휴전 협상 이런 상태면은 우리 선박을 납포하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이것에 되받아칠 카드가 전혀 없었고 그냥 체면치레로 예. 이란 측이 분열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주는 입장에서 휴전을 연장한다고 얘기했지만 약간 명분을 그냥 그렇죠. 붙인 거네요. 예. 사실 어디가 더 혼란스럽고 어디가 더 분열됐냐 하면은 그것은 테헤란이 아니라 워싱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내에서도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백악관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죠. 봉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지 약간 콧방귀 뀌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고요. 반대로 뉴욕 유가는 또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시장의 처음 전망은 지금 일단 휴전이 시작되면은 휴전이 끝날 일은 없을 것 같다. 끝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는 확전이 되면서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다든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로 예측을 하면서 유가 흐름이라든지 주가 흐름이 좋아졌던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란 측 입장도 어떻게 보면 전쟁 배상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역시 선거 때문에 유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기본적인 이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계속될 것이다. 물론 이제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리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쟁 자체는 끝난 거고 이제 어떻게 최종적인 도장을 찍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여느냐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을 정도로 특히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데는 뭐 16일 연속 오르면서 지금 뭐 사상 유례 없는 영역을 가고 있는데 그만큼 또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쟁에 대한 어떤 종전 효과가 나타나니까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제는 사실 구글이 뭐 TPU 새로이 만든 반도체 칩을 어떻게 보면은 학습용, 추론용으로 따로 분리해서 만들 정도로 지금 AI에 대해서 진심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 이런 상황들이 뭐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양상들이고요. 반대로 유가는 아무래도 이 휴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흔히 말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오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뭐 110달러를 넘어간다든지 이런 일은 잘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게 아무래도 시장 전망이 이 전쟁이 휴전이 끝나지는 휴전이
결국은 종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휴전이 확전으로 이어지진 않고 종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본적인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거는 거시경제부터 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주게 되거든요. 당장 독일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에서 0.5%로 낮췄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시사되는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라든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물가 상승률 가장 빠르게 오른 지역이 이런 유럽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더 이동이 어려워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유럽의 경제는 바로 침체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독일의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1%에서 0.5%로 내렸거든요.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유럽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 사실이다라는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물론 EU보다는 에너지가 분산돼 있어서 원자력도 많이 쓰고 있고 뭐 재생에너지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석유 에너지 수입이 물론 호르무즈 해협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 그런 분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오르게 된다라고 그러면 경제적인 피해,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되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이런 피해가 나타날 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경제 구조가 독일과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럽의 어려움이 우리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봉 교수님과 미국 내가 정말 엉망진창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일관성 없는 발언을 하면서 협상도 어그러지고 또 감정적인 발언들을 내놓는데 이게 최측근 참모들조차 제어가 안 된다라는 보도가 어제 일제히 전해졌어요. 지금 백악관 상태 어떤 겁니까? 뭐 그거는 이제 백악관 내부 사람들의 이제 증언이 나와야겠지만 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았는데 사라진 인물이 누구냐를 우리가 봐야겠는데 예.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요즘에 언론 보도에 잘 등장하지 않고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그 예. 자리를 스캇 베센드 재무장관하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호언장담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란 전쟁이 에너지 전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이 국제 원유가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는 것인가. 예. 이것을 잘 드러낸다고 봐요. 왜냐하면 스캇 베센드 재무장관이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발언이 뭐냐면은 원유값이 언제 안정되냐 하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안정될 네. 것이다. 트럼프가 했던 예. 얘기네요. 근데 예. 그 말은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즉시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 얼마 전에 이 정권 출범할 때 갤론당 $2 50센트 네. 정도였던 주유가 지금 3달러 선이 넘고 4달러가 넘었는데 3달러 선까지는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기 내각의 에너지 장관이 얘기한 것을 대통령이 그대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것도 좀 이례적이긴 네. 하네요. 근데 예.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4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랑을 했던 물가 안정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제대로 선거를 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있고 유가 회복에는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지금이라도 이란전에서 출구를 해야지 11월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이런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고 선거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5월 1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법상으로 1973년도에 전쟁 권한법에 따르면은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60일입니다. 근데 전쟁을 2월 28일에 개시했지만 의회에 전쟁이 타당하다는 서한 제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2일이었기 죄송합니다. 예. 3월 2일이었기 때문에 예. 5월 1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60일이 끝나는 거네요. 네,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2003년에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 개시를 오히려 독려했습니다. 전쟁하라고 네.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때는 뭐 국민 여론도 예, 여론이 우호적이었죠. 9.11 예. 테러를 당했으니까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바라는 5월 1일 전에 일어나는 시나리오고 하지만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예. 지난 6차례 민주당 주도로 전쟁 중단 그 법안을 제출했는데 공화당이 반대해서 계속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거든요. 예. 하지만 그때도 공화당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다음번엔 다르다. 압박을 많이 받고 있나 보죠. 60일 예. 만료된 다음에는 계속 행정부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전쟁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예. 입장 보류를 했기 때문에 1번이 일어날 확률은 높지 않고 두 번째는 5월 1일에 하원이나 상원에서 전쟁 중단을 예. 행정부에 촉구하는 그런 표결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축소하거나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나리오는 의회가 전쟁 중단 60일로 끝났다 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쟁이 아직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 30일 동안 할 수 있고 단 한 번 30일 동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 전쟁 중단 표결이 되더라도. 예.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아무래도 두 번째나 세 번째 전쟁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초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휴전 협상을 성사시키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란 측에서는 2차 휴전 협상에 이렇게 미군 해군이 우리 상선을 납포하고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휴전 협상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이제 세 척을 납포 공격을 하면서 강화했고 하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은 절대 미국 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렇게 SNS상에 말이 많아질 때를 보면은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별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이 에너지 시장을 넘어서 세계 식량 공급망으로까지 이런 위기가 퍼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굉장히 커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 연결되는 겁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물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비료에 대한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석유화학 제품으로 비료를 많이 만듭니다. 석화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 산물로서 비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비료가 부족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식량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물류가 어려워지고 있다. 물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다른 쪽으로 우회 경로를 가야 되고요. 우회 경로를 가게 되면은 또 운송비가 상승될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 가던 경로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운송되는 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급 가액 자체가 올라가는 이 물류망에 대한 문제 역시 돌이킬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될 건 아무래도 달러 강세. 그러니까 또 유로화가 약해지면은 지금 독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유로화가 약해지고 유로화 약해지면 또 달러와 어제도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라갔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것들이 강해지면서 모든 결제의 중심이 되는 달러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식량 가격이 생산에도 문제가 생기고 운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가격에도 차질이 생기는 일종의 삼중고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되고 이렇게 삼중고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사실 보통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식량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러한 피해들이 아무래도 저소득 측에 어떻게 보면은 집중될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해상의 운송비가 굉장히 크게 올랐다는 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1차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게 지난달 소비자 물가의 오름폭을 최대한 0.8%포인트 낮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계속 버틸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이 물가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게 지금 유가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오르는 것이냐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정부의 대응 역시 굉장히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오른다. 그러니까 전쟁이 확전이라든지
혹은 휴전이 오래오래 지속되면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오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통화 정책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유가 상승분이 인플레이션으로 길게 반영이 되면서 결국 길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좀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시장의 기본적인 전망은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가 상승이라는 것이 일시적, 보통은 유가 충격, 에너지 가격 충격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뭐 배선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초적인 흐름은 아니다. 기초적인 흐름은 아니다로 얘기하면은 일시적인 흐름에 대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 반응하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한 뭐 에너지 바우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재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유가가 물가에 주는 효과가 지속적이냐 일시적이냐에 따라서 이런 정책이 역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는 상황, 봉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 혼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엉망으로 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합의는 그때보다 오히려 후퇴하거나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권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때보다는 더 나은 딜을 최소한 확보를 해야지 이 전쟁을 왜 시작했냐는 비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휴전 협상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타결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적어도 그 JCPOA보다는 훨씬 나은 딜을 보여줘야지 이란 전쟁의 목적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란의 핵 능력의 완전한 제거였고 그것을 전쟁으로 달성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할 근거가 그나마 확보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JCPOA에서 이란이 합의했던 대로 농축 수준을 현재 60%가 아니라 3.67%로 낮추는데 그 3.67%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가 실패했다고 얘기했던 그거보다는 낮아야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미국 측이 이란 측에 제안한 것은 최대 10년 동안 이란은 농축 활동을 중단한다. 그리고 그 다음 10년 동안은 연구실 사용 수준인 약 1%의 농축만을 허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년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20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 현 대통령이 그때 오바마 정부를 비판했던 것은 이란의 그런 해외 자산을 너무 많이 풀어줬다. 이란에게 돈을 다 풀어줬다는 것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란과 미국이 휴전을 한다면은 일단 미국이 아니라 유럽 국가 내에 동결되고 있는 약 270억 달러 규모의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을 풀어준다. 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란에게 돈을 많이 준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이란에게 이런 비핵화의 대가로 지불을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약 100억 달러 이상의 해외 자산 동결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순차적인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문제는 아까 저희가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협상의 무게추가 이란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거 이란이 받겠습니까? 이러면 이거 협상이 길어지고 이게 지지부진하게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란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 정권이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도 뭐 미국의 군대에서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대단한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 28척이 회항을 했다. 우리의 경고를 받고 그리고 뭐 납포를 2척이나 했다고 하는데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그것은 과장된 평가다. 왜냐하면은 그런 역봉쇄에도 불구하고 약 이란 선박 34척이 무사 통과를 했고 그중에 적어도 6척은 이란의 오일 탱커이기 때문에 그 원유를 국제 원유 시장에 이란이 판매를 한다면은 약 9억 달러 정도 전쟁 자금을 다시 마련한다.
이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이 하루에 5억 달러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 때문에 이렇게 예. 주장을 하는데 이런 서방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이런 것을 역봉쇄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상당하다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역봉쇄라면 결국엔 이란이 그 원유 수출이 안 되니까 원유 생산을 중단해야 된다. 아하. 왜냐하면 그 원유 생산 능력이 영구 불능화가 되거든요. 근데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이 원유를 비축할 수 있는 능력이 약 적어도 40%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란이 현재 원유 생산을 약 350만 배럴 하는데 네. 그것을 낮추더라 하더라도 적어도 2주에서 60일을 버틸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잘 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신빙성은 점점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장기화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트럼프의 말은 항상 걸러들어야 된다는 거는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건교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